박현준이 최윤아의 협박을 막으려고 법무팀 문서를 찢어내는 순간 아델그룹에서 가장 더러운 비밀은 더 이상 백준기의 죽음이 아니라 박현준 자신이 누구의 아들이냐는 질문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최윤아의 집 안에는 이미 돈 냄새가 아니라 파산 냄새가 퍼져 있었습니다. 최삼식은 부동산에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최대한 평온하게 내려고 했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홍영실은 옆에서 시세부터 싸게 물어보라고 재촉했습니다. 집을 내놓는다는 말은 단순히 재산 하나를 파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최윤아가 7년 전 백진주의 디자인을 훔치고도 공모전 수상, 유학 지원, 아델그룹 특채까지 모두 챙겨왔던 대가가 이제 집 한 채를 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최삼식은 변호사 사무실에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소송까지 가면 무조건 진다고 했고 소송 전에 합의해야 사기죄라도 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홍영실은 최윤아를 향해 내가 싼 똥 치우려고 그러지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 말은 거칠었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최윤아가 훔친 것은 단순한 디자인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백진주의 가능성, 백진주의 이름, 백진주가 살아있었다면 누렸을 자리까지 빼앗은 일이었고 이제 박민주는 그 모든 것을 하나씩 되돌려받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윤아는 부모의 공포를 자기 공포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윤아는 최삼식의 휴대폰을 빼앗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조금만 기다리면 다 해결될 거야. 최삼식은 어떻게 해결되느냐고 물었고 홍영실은 또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느냐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최윤아는 오히려 더 차분해 보이려고 했습니다. 이번엔 진짜야. 확실하고 안전한 거니까 믿고 기다려. 그러나 최윤아의 확신은 안전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윤아는 박현준의 가장 약한 부분을 쥐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박현준이 박태호의 친아들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 송근태와 박현준이 부자일 수 있다는 친자와 김보고서, 그리고 박현준이 클로이에게 쓸모없는 남편이 되어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한다는 점까지 최윤아는 모두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최윤아는 돈을 구해 합의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돈 대신 사람을 움직이려는 쪽을 택했습니다. 박현준을 흔들면 법무팀이 멈출 것이고 박민준이 최윤아를 몰아붙이는 칼도 잠시 멈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최윤아는 자신이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순간에 가장 확실한 카드를 쥔 사람은 자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최윤아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박현준은 약했지만 완전히 비겁하지는 않았고 박민준은 이제 더 이상 최윤아의 눈물이나 거짓말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클로이는 박현준을 단순히 아델가 안으로 들어가는 열쇠로만 보던 시기를 이미 지나고 있었습니다. 최윤아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현준이 자신 때문에 흔들린다면 그 흔들림을 끝까지 이용할 생각뿐이었습니다. 최윤아에게 중요한 것은 백진주에게 돌려줘야 할 것들이 아니라 지금 당장 자기 집이 팔리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 시각 아델가 별채에서는 완전히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정란은 지하실에서 나왔지만 그것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옥집사는 오정란의 팔을 잡고 주방으로 끌고 왔고 김명희는 이미 준비된 재료들을 앞에 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윤정은 만두 재료를 내려놓으며 오정란을 바라봤습니다. 오정란은 분노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정윤정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재료만 봐도 딱 각이 나올 텐데. 하녀 시절은 다 잊은 건가? 오정란은 정윤정의 반말에 발끈했습니다. 하지만 정윤정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모님 아니라 하녀라면서요. 그럼 말 좀 편하게 할 수도 있지. 오정란의 얼굴은 분노로 굳었지만 김명희는 더 차분했습니다. 김명희는 오정란에게 싫으면 다시 지하실로 내려가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오정란은 치욕을 삼켰습니다. 지하실로 돌아가는 것만큼은 죽어도 싫었습니다. 오정란은 자신이 패자가 아니라고 믿고 싶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만두재료 앞에서 김명희, 정윤정, 옥집사의 시선까지 견뎌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오정란은 과거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말들이 그대로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옥집사는 만두 속 재료를 만들라고 했고 오정란이 일부 재료를 던지자 다시 재료를 건네며 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정란은 분해하면서도 참았습니다. 옥집사는 만두 모양까지 트집 잡았습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오정란 씨가 했던 말인데 기억 안 나요? 오정란은 자신이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고 발끈했지만 옥집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만두가 끝나자 설거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맨손으로 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맨손으로 해야 기름때가 남았는지 알 거 아니야. 뽀드득 소리가 나게 닦아. 이건 역시 오정란이 과거 옥집사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오정란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낮춰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의 자존심을 밟아왔는지 아주 잠깐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오정란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오정란은 복수심을 키웠습니다. 클로이가 박태호 약점만 잡아가지고 와봐. 김명희, 옥집사, 정윤정까지 전부 다시 내 앞에서 고개 숙이게 만들 거야. 오정란은 굴욕을 당하면서도 다시 판을 뒤집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정란은 하녀처럼 부려먹히는 척했지만 머릿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별채와 주방의 동선, 옥집사가 열쇠를 어디에 두는지, 정윤정이 김명희와 어떤 말투로 정보를 주고받는지, 김명희가 박태호의 움직임을 얼마나 빠르게 알고 있는지 하나하나 세고 있었습니다. 오정란에게 권력은 돈이나 집이 아니라 정보였습니다. 치아실에서 가장 괴로웠던 것도 밥을 못 먹는 것이 아니라 판을 읽을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제 오정란은 비록 설거지를 하고 있어도 다시 정보를 모으는 위치로 돌아왔습니다. 오정란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만두를 빚는 줄 알아. 너희 무덤을 빚는 거야. 옥집사는 못 들은 척했지만 오정란의 눈빛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정우진의 카페에서는 클로이, 제임스리, 정우진이 백준기 사고의 새로운 단서를 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카페 알바가 제임스리와 정윤정 사이의 썸을 언급하며 분위기가 흐트러졌습니다. 클로이는 썸 하고 되물었고 제임스리와 정우진은 동시에 당황했습니다. 정우진은 카페 알바를 빨리 퇴근시키며 수습하려 했고 제임스리 역시 신경 쓸 것 하나도 없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거운 비밀을 추적하는 사이에 생긴 작은 웃음이었지만 클로이는 그 짧은 순간에도 정윤정과 제임스리 사이의 미묘한 긴장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윤정은 김명희의 사람이고 제임스리는 클로이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가까워지는 것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정보전의 균열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클로이는 웃는 척했지만 마음속에는 경계가 생겼습니다. 대화는 곧 박철수로 돌아왔습니다. 클로이는 박철수를 찾았는지 물었습니다. 제임스리는 그 전화번호의 주인이 사망자였고 대포폰을 쓴 것 같다고 했습니다. 박철수라는 이름은 실체가 아니라 껍데기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죽은 사람 명의의 전화번호, 사라진 폭발물 기술자, 그리고 백준기 사고 직전까지 살아 움직였던 통화 기록. 클로이는 바로 다음 단서를 떠올렸습니다. 박철수는 폭발물을 다루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럼 폭발물을 만드는 재료를 구해야 했을 거예요. 그쪽으로 알아볼 방법은 없을까요? 정우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은하무역을 꺼냈습니다. 은하무역은 박철수를 박태호에게 소개시켜 준 곳이고 물건이든 사람이든 못 구하는 게 없다고 했던 곳이었습니다. 클로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박철수와 박태호 사이에 은하무역이 있다면 백준기 사고는 더 이상 개인이 벌인 범죄가 아닙니다. 사람을 조달하고 장치를 만들고 죽은 사람 명의까지 쓰는 조직적 범죄가 됩니다. 정우진은 단이 누나, 즉 김명희와 상의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클로이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김명희라는 이름 뒤에 김단희가 있다는 사실은 이제 단순한 추측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김단희의 사망 처리, 백준기의 산부인과 박민준의 출생, 백진주였던 클로이의 생존,
그리고 이제 박철수와 은하무역까지 한 줄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클로이는 제임스 리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제임스 리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하무역은 백중기 사고만이 아니라 김단희가 죽은 사람으로 처리된 과정에도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클로이는 낮게 말했습니다. 제가 김명애 사장님과 상의해서 시간을 맞춰볼게요. 그 말에는 긴장과 결심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클로이는 김명희를 완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중기 사고의 진실로 가려면 김명희가 알고 있는 김단희의 과거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김명희는 은하무역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클로이가 조심스럽게 그 이름을 꺼냈을 때 김명희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정윤정은 그 반응을 보고 김명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김명희는 처음에는 모르는 척하려 했지만 클로이의 눈빛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은하무역이 박철수를 박태호 회장에게 소개시켜준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박철수는 백중기 사고와 연결된 폭발물 기술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김명희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은하무역이 아직 살아있었군요. 클로이는 물었습니다. 사장님도 알고 계셨습니까? 김명희는 쉽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윤정이 조용히 김명희를 바라봤습니다. 김명희는 결국 말했습니다. 그 이름이 다시 나오면 김단희가 왜 죽은 사람이 됐는지도 같이 나올 수 있어요. 클로이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은하무역은 백중기 사고와 김단희 사망 처리의 공통분모일 수 있었습니다. 박철수라는 사망자 명예, 김단희라는 사망 처리, 백진주라는 죽은 줄 알았던 생존자.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김명희는 더 깊이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클로이는 김명희가 아직도 중요한 부분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명희는 박민준을 지켜야 하는 어머니이기도 했고 박태호와의 권력 싸움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전략가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을 클로이에게 열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김명희의 침묵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클로이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백중기 선생님은 은하무역을 알고 계셨습니까? 김명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백 선생님은 너무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 말이면 충분했습니다. 백중기는 단순히 김단희를 도운 의사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백중기는 은하무역이 죽은 사람 명의를 쓰고 사람을 숨기고 테미바이오 명단을 빼돌리는 구조를 알게 되었고 그 때문에 제거됐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클로이는 아빠의 죽음이 더 선명해질수록 더 차가워졌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바뀌고 분노는 다시 아주 정확한 추적 본능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박현주는 회사에서 최윤아의 협박을 그대로 떠안고 있었습니다. 박현주는 소 과장을 불러 법무팀에서 최윤아에게 보낸 내용 증명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소 과장은 조심스럽게 그것은 박민준 부사장이 직접 지시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박현주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박민준 지시는 따르고 내 지시는 무시하겠다는 겁니까? 소 과장은 당황했습니다. 박현준 역시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최윤아가 쥔 카드는 박현준의 출생 비밀이었습니다. 최윤아는 박현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박태호 아들이 아니라는 걸 클로이가 알면 어떻게 될까? 클로이가 널 계속 남편으로 둘까? 아니면 아들과 들어오는 열쇠로만 쓴 사람이 쓸모없어졌다고 버릴까? 그 말은 박현준의 가장 약한 곳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박현준은 클로이가 자신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복수를 위해 필요한 사람이라 곁에 두는지 늘 두려워했습니다. 박현준은 클로이를 믿고 싶었지만 자신이 박태호의 아들이 아니라면 아들가에서 자신이 가진 쓸모도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 두려움이 박현준을 법무팀 문서 앞에 세웠습니다. 박현준은 소 과장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가서 전하세요. 박민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 말은 최윤아를 지키겠다는 말이라기보다 자기 비밀을 덮겠다는 절박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클로이가 들어왔습니다.
박현주는 소과장이 다시 들어온 줄 알고 고함을 치다가 클로이를 보고 굳었습니다. 클로이도 놀랐습니다. 박현주는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들킨 사람처럼 당황했습니다. 클로이가 물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 있는 거지? 박현주는 클로이를 안으며 웃으려 했습니다. 미안해. 결혼했다고 친구들을 만났는데 너무 취해버렸어. 너 혼자 두고 연락도 없이 외박한 게 미안해서 그래. 그러나 그 말은 너무 서툴렀습니다. 클로이는 박현준의 얼굴에서 술기운이 아니라 공포를 받습니다. 박현준은 울고 싶은 사람처럼 클로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클로이는 박현준이 거짓말하고 있음을 느꼈지만 그 자리에서 몰아붙이지 못했습니다. 박현준이 숨기는 것은 자신을 배신하려는 비밀이 아니라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은 상처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클로이는 아무 일 없으면 됐다고 말하고 제임스 리를 만나러 먼저 나갔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박현준이 최윤아 관련 법적 절차를 막으려 했다는 사실을 클로이는 아직 정확히 몰랐지만 무언가가 박현준을 흔들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클로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현준 씨가 숨기는 건 나를 배신해서가 아니야. 무너지는 걸 들키고 싶지 않은 거야. 하지만 클로이는 동시에 자신도 박현준에게 숨기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명희와 김단희의 연결, 은하무역의 이름, 백준기 사고의 박철수 단서, 오정란에게서 받은 테미바이오 관련 증거까지 박현준에게 다 말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숨기는 것이 쌓일수록 사랑은 신뢰가 아니라 불안 위에 서게 됩니다. 클로이는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박민주는 강 실장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현준이 법무팀의 최윤아 관련 일을 모두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말이었습니다. 박민주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박현준이 최윤아를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최윤아는 박현준에게도 좋은 기억이 없는 사람이고 7년 전 백진주의 디자인을 훔친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박현준이 박민준이 직접 지시한 절차를 막으려 했습니다. 박민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계속 진행하세요. 박현준은 제가 만나보겠습니다. 강 실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민준은 더 이상 최윤아의 거짓말이나 협박으로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박민준에게 이 일은 단순한 회사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백진주가 빼앗긴 것을 되돌려받는 첫 번째 공식 절차였습니다. 최윤아가 누구의 약점을 쥐었든 백진주에게서 훔친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박민준은 박현준을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늘 미묘한 경쟁과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박민준은 박태호와 김명희의 아들이고 아델그룹의 부사장으로 올라선 사람입니다. 박현준은 오정란의 아들이자 아델가에서 자랐지만 이제 출생의 뿌리까지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박민준은 바로 물었습니다. 왜 최윤아 일을 막으려고 했습니까? 박현준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한다고 전했을 텐데요. 박민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최윤아가 뭘 쥐고 있습니까? 박현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알면 더러워질 일입니다. 박민준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미 더러워진 판입니다. 숨긴다고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박현준은 그 말에 흔들렸습니다. 박민준의 말은 박현준을 찌르면서도 어딘가 정직했습니다. 박현준은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박태호의 아들이 아닐 수 있다는 말, 송근태가 자신의 아버지일 수 있다는 말, 그리고 클로이에게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최윤아의 요구를 잠시 들어주려 했다는 말까지 아무것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박현준은 그 비밀을 말하는 순간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박민준은 박현준의 침묵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최윤아가 무언가를 쥐고 있습니다. 박민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윤아가 누구 약점을 잡았든 절차는 계속 갑니다. 백진주에게서 훔친 것들은 하나씩 돌려받을 겁니다. 박현준은 순간 클로이를 떠올렸습니다. 백진주, 클로이리. 박현준이 사랑하는 사람은 최윤아가 빼앗은 사람이고 박현준이 막으려던 법적 절차는 클로이가 빼앗긴 것을 되찾는 일입니다.
그 모순이 박현준을 더 깊이 무너뜨렸습니다. 박현준은 자신이 클로이를 지키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클로이를 위한 복수의 첫 절차를 막으려 했습니다. 박현준은 그 사실이 너무 끔찍했습니다. 그는 최윤아에게 협박당했지만 결국 선택은 자신이 했습니다. 그 선택 때문에 박현준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기 어려웠습니다. 송근태는 박현준 집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송근태는 전날 밤 박현준이 울부짖던 얼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박현준은 송근태에게 당신 같은 사람이 왜 내가 당신 아들이냐고. 왜?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말은 송근태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송근태는 평생 박현준을 아들로 품고도 아들이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오정남 곁에서 기사로, 심부름꾼으로, 숨은 그림자처럼 살아오며 박현준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박현준이 넘어지면 마음이 찢어졌고 박현준이 오정란에게 상처받으면 대신 맞고 싶었지만 송근태는 한 번도 아버지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송근태에게도 변명은 있었습니다. 오정란이 막았고 박태호가 두려웠고 박현준을 지키려면 침묵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박현준의 절규 앞에서 그 모든 변명은 무너졌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한 침묵이 아들을 가장 깊이 다치게 했다는 사실을 송근태는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송근태는 오정란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오정란은 박현준을 송근태에게 빼앗긴다고 느끼는 순간 어떤 짓이든 할 사람입니다. 송근태는 오정란을 오래 봐왔습니다. 오정란은 사랑과 소유를 구분하지 못했고 보호와 지배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박현준을 아들로 사랑했지만 그 사랑으로 박현준의 인생을 자기 욕망에 묶었습니다. 송근태는 이제 오정란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더는 박현준에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요. 송근태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누님, 이제 현준이한테는 거짓말 못합니다. 누님이 안 말하면 제가 말합니다. 그 말은 송근태 자신에게 하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송근태는 처음으로 오정남보다 박현준을 먼저 택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박현준은 결국 오정란을 찾아갔습니다. 오정란은 박현준을 보자마자 자신의 굴욕을 쏟아냈습니다. 김명희가 자신을 하녀 취급하고 옥집사가 자신에게 만두를 만들게 하고 설거지를 시킨다고 했습니다. 클로이가 겨우 지하실에서 꺼내줬는데 저것들이 날 하녀 취급하면서 오정란은 박현준이 자신의 처지를 보고 속상해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박현준은 오정란의 팔을 잡고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오정란은 처음엔 당황하면서도 박현준이 엄마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준아, 갑자기 왜 이래? 엄마가 하녀처럼 설거지하고 있어서 속상했어? 엄마 일단 참아주는 거야. 클로이가 내 아버지 약점만 잡으면 그 순간 박현준이 멈췄습니다. 내 아버지. 오정란은 당연히 박태호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박현준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박현준은 울고 있었지만 그 눈에는 더 이상 속을 수 없다는 절망이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누군데? 오정란은 말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거야 당연히 박태호지. 왜 그래? 박현준은 참았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똑바로 말해. 내가 정말 박태호 회장님 아들 맞아? 난 누구의 아들이야? 내 아버지가 누구냐고. 오정란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박현준이 어디까지 알게 됐는지, 누가 말했는지, 최윤아인지 송근태인지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오정란은 본능적으로 부정하려 했습니다. 현준아, 누가 무슨 헛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넌 박태호 아들이야. 엄마가 왜 그런 걸 속이겠어? 그러나 그 말은 박현준에게 더 큰 상처로 돌아갔습니다. 박현준은 웃는 듯 울었습니다. 엄마가 왜 속이냐고요? 엄마는 평생 속였잖아. 내가 박태호 아들이어야 엄마가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아들과 아들이어야 엄마가 버틸 수 있으니까. 엄마가 나를 지킨 게 아니라 엄마 인생을 지키려고 나를 속인 거잖아. 오정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현준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몰아붙일 줄 몰랐습니다. 오정란은 박현준을 사랑했습니다. 그것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권력욕과 공포, 박태호에 대한 집착, 송근태를 향한 부정까지 뒤엉켜 있었습니다. 박현준은 그 사랑이 진짜였다는 것을 알지만 그 사랑이 자신을 자유롭게 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아버렸습니다. 오정란은 무너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송근태가 내 아버지면 뭐가 달라져? 내 엄마는 나야. 널 위해 내가 뭘 했는데? 박현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나를 사랑한 건 알아. 그런데 그 사랑으로 나를 지킨 게 아니라 나를 박태호 아들 자리에 묶어놨어. 오정란은 그 말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송근태는 내 아버지가 될 자격 없어. 박현준은 바로 받아쳤습니다. 자격 없는 건 송 기사님이 아니라 날 속인 엄마야. 그 말에 오정란은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현준은 그 자리에서 모든 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오정란은 끝까지 입을 다물고 박태호의 이름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박현준의 마음속에서는 답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송근태가 자신 앞에서 울던 얼굴, 최윤아가 내민 협박, 오정란의 흔들리는 눈빛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클로이는 뒤늦게 박현준의 이상 행동과 최윤아의 협박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지했습니다. 박민준이 박현준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클로이는 박현준을 찾아갔습니다. 박현준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클로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윤아가 당신한테 뭘 했어요? 박현준은 처음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클로이는 더 다가갔습니다. 법무팀 절차를 왜 막으려고 했어요? 그건 내 일이기도 해요. 백진주에게서 빼앗긴 걸 되찾는 일이잖아요. 박현준은 그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더 미치겠어요. 클로이는 그때 박현준이 단순히 최윤아를 돕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비밀 때문에 무너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현준은 아주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쓸모없어지면 당신도 나를 버릴까봐 무서웠어요. 클로이는 숨을 멈췄습니다. 박현준의 그 말은 최윤아의 협박보다 더 아팠습니다. 박현준은 사랑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 자체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클로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현준은 계속했습니다. 당신이 처음 나랑 결혼한 이유 알아요. 아들가에 들어와야 했고 정보를 얻어야 했고 내가 필요했겠죠. 그런데 내가 박태호 회장 아들이 아니면? 내가 아들가에서 아무 쓸모가 없어지면? 그래도 당신은 내 옆에 있을까요? 클로이는 그 질문 앞에서 쉽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가벼운 대답으로 박현준을 달랠 수 없는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클로이는 솔직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필요했어요. 박현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클로이는 바로 이어 말했습니다. 처음엔 당신이 아델가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었고 내 복수를 위한 사람이었던 것도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말만으로 설명이 안 돼요. 현준 씨가 쓸모없어져서 버릴 사람이라면 나는 이미 떠났어야 했어요. 그런데 못 떠나고 있잖아요. 박현준은 클로이를 바라봤습니다. 클로이의 말은 완벽한 사랑 고백은 아니었지만 거짓도 아니었습니다. 클로이는 박현준을 이용했던 과거를 부정하지 않았고 지금의 감정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박현준에게 필요한 것은 달콤한 거짓말이 아니라 아프더라도 진짜 말이었습니다. 클로이는 이어 말했습니다. 현준 씨가 박태호 회장님의 아들이든 아니든 송근태 씨의 아들이든 아니든 그건 현준 씨가 잘못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현준 씨가 그 진실을 막으려고 최윤아를 도우면 그때는 나도 상처받아요. 내가 백진주였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현준 씨를 믿고 싶기 때문에요. 박현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클로이의 말은 따뜻하면서도 엄격했습니다. 박현준이 원하는 것은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을 품어주는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클로이는 박현준에게 도망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클로이의 방식이었습니다. 박현준은 낮게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무너져도 옆에 있어 줄 거예요? 클로이는 대답했습니다. 무너지면 잡아줄게요. 대신 거짓말 뒤에 숨으면 못 잡아요. 박현주는 그 말에 아주 조금 숨을 쉬었습니다. 최윤아가 찌른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클로이가 자신을 완전히 도구로만 보지 않는다는 사실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윤아는 박현준이 완전히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며 더 불안해졌습니다. 박민주는 법적 절차를 계속 진행했고 법무팀의 내용 증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삼식과 홍영실은 다시 집을 팔아야 하느냐며 싸웠습니다. 홍영실은 최윤아에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해결한다며, 내가 확실하다며, 이제 집도 못 팔고 합의도 못하고 우리 다 끝났잖아. 최윤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그러나 최윤아의 목소리에는 예전만큼의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최윤아는 박현준의 출생 비밀을 터뜨리겠다고 협박했지만 박현준이 예상보다 버텼고 박민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윤아는 더 큰 폭로를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오정란의 경고도 떠올랐습니다. 박현준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면 최삼식이 숨긴 백준기 관련 일이 먼저 터질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최윤아는 자신이 쥔 칼이 상대를 찌르기 전에 자기 가족을 베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최삼식 역시 점점 무너졌습니다. 술기운이 오른 최삼식은 홍영실과 말다툼을 하다가 백준기 이름을 다시 흘릴 뻔했습니다. 그때 백준기만 아니었어도 우리 집이 이렇게까지 홍영실은 급히 최삼식의 입을 막았습니다. 최윤아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빠, 백준기가 왜 나와? 최삼식은 말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최윤아는 불안해졌습니다. 자신이 알던 백준기는 클로이의 아버지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삼식이 백준기 이름을 두려워한다면 최윤아 가족도 7년 전 사고나 태미바이오 명단과 전혀 무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윤아는 자신이 박현준을 협박해 빠져나가려던 판이 더 큰 늪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민주는 최삼식의 말실수를 의심하고 있었고 클로이와 제임스 리는 은화무역을 추적 중이었습니다. 은화무역 추적은 점점 위험해졌습니다. 제임스 리는 박철수라는 이름이 사망자 명의라는 사실을 넘어 같은 번호가 은화무역 내부 명부에 한 번 더 등장한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 번호는 백준기 사고 당일 박태호 쪽과 접촉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클로이는 그 자료를 보고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박철수는 죽은 사람 이름으로 움직였고 은화무역은 그 사람을 박태호에게 연결했고 그 뒤 아빠 차가 폭발한 거네요. 제임스 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직접 증거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연결선은 분명해요. 정우진은 불안하게 말했습니다. 은화무역에 들어가려면 단이 누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쪽은 그냥 자료 요청한다고 열리는 곳이 아니에요. 클로이는 김명희를 떠올렸습니다. 김명희는 은화무역의 이름에 흔들렸습니다. 그 말은 김명희가 입구를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김명희가 입을 열면 김단희의 과거도 같이 열립니다. 클로이는 김명희가 과연 얼마나 협조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김명희는 결국 클로이, 제임스 리, 정우진, 정윤정과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김명희는 은화무역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화무역은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숨기고 이름을 바꾸고 기록을 죽이는 곳이었어요. 클로이는 숨을 삼켰습니다. 김명희는 더 말했습니다. 김단희가 죽은 사람이 된 것도 누군가가 기록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백 선생님은 그 기록의 틈을 본 사람이었어요. 제임스 리가 물었습니다. 백준기 선생님이 김단희 씨를 살리려 했습니까? 김명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윤정이 대신 말했습니다. 백 선생님은 단희를 그냥 환자로 본 게 아니었어. 죽은 사람으로 처리된 산 사람을 다시 사람으로 돌려놓으려고 했지. 김명희는 정윤정을 바라봤습니다. 정윤정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눈빛이었습니다.
클로이는 김명희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럼 아빠가 죽은 이유는 김단희 사장님 때문만이 아니네요. 은화무역과 태미바이오 명단 때문이죠. 김명희는 낮게 대답했습니다. 둘 다였을 겁니다. 백 선생님은 사람도 살리려 했고 명단도 지키려 했으니까요. 그 순간 박태호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태호는 강 실장에게 은화무역 자료를 먼저 막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강 실장은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박철수는 사망자입니다. 그런데 그 번호는 7년 전 사고 직전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박태호는 낮게 웃었습니다. 그럼 죽은 놈이 전화를 걸었다는 거야. 강 실장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태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기록을 다시 죽여. 살아있는 흔적까지 전부. 강 실장은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박태호의 지시는 단순한 자료 정리가 아니었습니다. 또 한 번 누군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라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강 실장은 지금까지 박태호의 지시를 수행해왔지만 클로이와 박민준, 김명희가 각자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자신이 어디까지 따라가야 하는지 불안해졌습니다. 오정란은 별채에서 이 모든 흐름을 조금씩 듣고 있었습니다. 옥집사가 무심코 흘린 은화무역, 정윤정이 급히 김명희에게 보고한 박철수, 클로이가 박태호 약점을 잡으러 움직인다는 말까지 오정란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오정란은 자신이 아직 쥐고 있는 원본의 가치가 더 커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정란이 클로이에게 넘긴 것은 일부였습니다. 박철수라는 이름, 은화무역 단서, 화공 17의 조각은 맛보기일 뿐입니다. 오정란은 진짜 원본, 즉 박태호가 은화무역을 통해 누구를 만났고 어떤 태미바이오 명단을 숨겼는지 가리키는 증거를 다른 곳에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오정란은 설거지로 망가진 손을 내려다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나를 한여로 부려먹어봐. 그래도 마지막 열쇠는 내 손에 있어. 오정란은 다시 판을 뒤집을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오정란도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박현주는 이제 오정란의 말만 듣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송근태도 더 이상 오정란의 그림자로만 남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박현주는 결국 송근태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분노만 있었습니다. 당신이 내 아버지라면 왜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왜 평생 남처럼 살았어요? 송근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박현주는 그 한마디에 더 화가 났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당신은 내 인생을 봤잖아. 내가 박태호 아들인 줄 알고 자랐고 오정란 아들로 살았고 아델가에서 버티려고 발버둥쳤잖아. 그런데 당신은 다 알면서 보고만 있었잖아요. 송근태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들이라고 부르면 내가 위험해질 줄 알았다. 누님도 회장님도 그 집도 너를 가만두지 않을 줄 알았다. 박현주는 고통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지켰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무너졌는데 이게 지킨 거예요? 송근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현주는 한참 후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아버지라면 적어도 한 번은 나를 위해 진실을 말해줘야죠. 송근태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현준의 눈은 여전히 분노로 차 있었지만 그 안에는 절박함도 있었습니다. 박현준은 아버지를 부정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송근태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내 출생은 단순히 누님과 내 잘못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김단희가 사라진 날 백준기 선생님이 알고 있던 태미바이오 명단, 박태호 회장님이 은화무역을 움직인 일과도 이어져 있다. 박현주는 숨을 멈췄습니다. 내 출생이 왜 태미바이오와 연결되어? 송근태는 모든 것을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은 다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내가 박태호 회장님 아들이 아니란 사실을 누님이 숨긴 이유는 단순히 체면 때문만은 아니었다. 내 존재가 드러나면 그날 은화무역을 통해 숨겨진 사람들과 명단도 같이 열리게 된다. 박현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은 단순히 불륜의 결과
혹은 오정란의 거짓말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송근태의 말은 더 어두운 길을 열고 있었습니다. 박현준의 출생 비밀은 최윤아가 생각하듯 박현준을 무너뜨릴 불륜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박태호, 오정란, 김명애, 백준기, 태미바이오 명단이 얽힌 오래된 범죄의 입구였습니다. 박현준은 그 말을 듣고 더 큰 공포를 느꼈습니다. 자신이 누구의 아들이냐는 질문만으로도 버거웠는데 이제 자신의 출생이 백준기 죽음과 태미바이오 명단까지 연결된다고 합니다. 박현준은 클로이를 떠올렸습니다. 클로이는 백준기의 딸입니다. 박현준이 사랑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죽은 사건과 자신의 출생이 같은 뿌리에서 이어져 있다면 클로이는 자신을 어떻게 볼까요? 박현준은 또다시 두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숨고 싶지 않았습니다. 클로이가 말한 것처럼 거짓말 뒤에 숨으면 누구도 잡아줄 수 없습니다. 박현준은 송근태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더 말해야죠. 내가 무너지는 게 무서워서 숨겼다면 이제는 내가 무너져도 말해야죠. 송근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겠다. 다만 누님이 먼저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할 건 아버지가 누구냐보다 더 클지도 모른다. 박현준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이미 충분히 무너졌어요. 이제는 무너지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무서워요. 클로이와 김명애 쪽의 추적도 마지막 단서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은하무역 명부에서 박철수의 번호가 백준기 사고 당일 박태호 측 접촉자 명단에 들어있다는 사실이 나왔고 그 번호가 태미바이오 인수 관련 내부 파일에도 한번 등장한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클로이는 그 자료를 보며 백준기의 죽음과 태미바이오 명단, 김단희 사망 처리가 같은 조직적 조작 안에서 움직였다고 확신했습니다. 김명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태호는 기술이 아니라 명단을 원했어요. 태미바이오 안에 숨겨진 사람들의 이름, 죽은 사람으로 처리된 사람들, 신분이 바뀐 사람들, 그리고 그 명단을 통해 움직일 수 있는 돈과 권력. 클로이는 물었습니다. 그 명단 안에 김단희도 있었습니까? 김명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있었을 겁니다. 클로이는 다시 물었습니다. 백진주는요? 김명희는 클로이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원래 죽어야 했던 사람이 아니라 죽은 것으로 처리되어야 했던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 말에 클로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백진주의 죽음은 사고 결과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필요한 처리였을 수 있습니다. 클로이는 자신이 살아남은 것이 우연인지 누군가의 계획 밖 변수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임스 리가 새로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박철수 명의의 번호가 사고 당일 마지막으로 접속된 곳이 있습니다. 은하무역 창고가 아니라 태미바이오 이전 임원 숙소 근처입니다. 김명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윤정은 김명희를 바라봤습니다. 다니야. 김명희는 손을 떨었습니다. 클로이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곳이 뭡니까? 김명희는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김단희가 사라진 날, 나를 옮겼던 곳과 가까워요.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백준기 사고의 폭발물 기술자 박철수와 김단희 사망 처리 장소가 물리적으로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두 사건은 거의 하나의 뿌리로 합쳐지고 있었습니다. 클로이는 아빠 백준기가 왜 죽어야 했는지 더 분명히 알 것 같았습니다. 백준기는 김단희를 살리고 태미바이오 명단을 지키고 죽은 사람으로 처리된 산 사람들의 기록을 되돌리려 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박태호에게 가장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태호는 강 실장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은하무역 쪽 명부가 밖으로 나가면 안 돼. 박철수도 김단희도 백준기도 한 줄로 엮이면 끝이야. 강 실장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미 클로이리 쪽에서 접근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태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백진주가 살아 돌아온 것부터가 문제였어. 박태호는 이제 클로이를 클로이리가 아니라 백진주로 보고 있었습니다. 박태호에게 백진주는 죽은 과거가 아니라 살아 돌아온 증거였습니다. 박태호는 이어 말했습니다.
김명희와 백진주를 떼어놔. 두 사람이 손잡으면 태미바이오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된다. 강 실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태호는 두 여자를 두려워했습니다. 김단이었던 김명희와 백진주였던 클로이. 두 사람 모두 죽은 사람으로 처리된 과거에서 살아 돌아온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백준기 이름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박태호가 가장 깊이 묻어둔 명단까지 열릴 수 있습니다. 최윤아는 마지막으로 박현준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그러나 박현준은 더 이상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최윤아는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법무팀만 완전히 멈추게 해. 아니면 내 출생부터 터뜨릴 거야. 박현준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터뜨려. 최윤아는 당황했습니다. 박현준은 이어 말했습니다. 내가 그걸 터뜨리면 나도 내 협박을 터뜨릴 거야. 그리고 최윤아, 내가 백진주에게서 훔친 건 출생 비밀로 덮을 수 없어. 최윤아는 분노했습니다. 클로이가 너를 버릴 텐데도. 박현준은 잠시 아팠지만 대답했습니다. 그건 클로이가 결정할 일이야.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박현준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그는 처음으로 최윤아의 협박에서 한 걸음 벗어났습니다. 박현준이 완전히 강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클로이가 떠날까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박현준은 두려움 때문에 백진주의 것을 다시 빼앗는 선택만큼은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박민주는 최윤아에 대한 절차를 더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유학지원금 반환, 공모전 수상 취소, 특채 취소와 관련한 자료들이 다시 정리됐습니다. 박민주는 강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최윤아가 누구를 협박하든 계속 진행합니다. 중간에 압박이 들어오면 그 압박까지 기록하세요. 강 실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민주는 이제 최윤아 개인의 몰락을 넘어 7년 전 백진주에게서 빼앗긴 인생을 공적으로 회복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박민준의 움직임은 최윤아 가족을 더 조여왔고 동시에 최삼식이 숨긴 백준기 관련 과거까지 밖으로 끌어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박민준은 아직 모든 비밀을 알지 못했지만 점점 중심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인물의 비밀이 한 지점으로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박현준은 오정란과 송근태 사이에서 자신의 출생 진실을 요구하고 있었고 오정란은 마지막까지 박현준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송근태는 오정란을 배신하더라도 박현준에게 진실을 말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클로이는 은화무역을 통해 백준기 사고의 폭발물 기술자 박철수와 김단희 사망 처리가 이어진다는 단서를 쥐었습니다. 김명희는 김단희였던 자신의 과거가 열릴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백준기의 딸인 클로이를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박태호는 은화무역과 태미바이오 명단이 다시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으려 했고 최윤아는 박현준의 출생 비밀로 도망치려다 오히려 더 큰 협박범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박현준은 오정란 앞에서 다시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누구냐고 했어. 박태호 회장님이야, 송근태야. 오정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클로이에게 제임스 리의 연락이 왔습니다. 박철수 사망자 명의가 맞습니다. 그런데 은화무역 내부 명부에 같은 번호가 하나 더 있어요. 클로이는 숨을 죽이고 물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제임스 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백준기 사고 당일 박태호 회장과 접촉한 사람 명단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가 김단희 사망 처리 파일에도 연결되어 있어요. 클로이는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같은 순간 김명희는 은화무역이라는 이름을 다시 들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은화무역이 다시 나오면 김단희가 왜 죽은 사람이 됐는지도 같이 나와. 박현준의 출생 비밀과 백준기 사고, 김단희 사망 처리, 태미바이오 명단은 서로 다른 사건처럼 보였지만 이제 하나의 어두운 뿌리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의 끝에는 여전히 박태호가 서 있었습니다.